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지난번 영상 잘 보셨었나요? 그 꿈에 대한 영상? 뭐 저는 그 영상 찍고 나서 사실상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심통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영상 말고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상 어떤 분들은 반응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노동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주제가 저희가 심통을 꿈꾸다이기 때문에 심통에서는 어떤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고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지만 그게 좀 이제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사실상 저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업이 저에게 노동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만 제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간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기업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임금을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이죠.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었냐면 제때 월급만 나오는 회사라면 좋은 회사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임금이 개인한테는 절실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그냥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넘어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은 저를 그만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는 사정이 좋으셔서 뭐 나은 대접을 받으셨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뭐 10개를 줬다 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나한테 주는 거는 뭐 1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저희 밴드에다가 동영상을 거의 한 1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한국인이 누구인가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강연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요 노동은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뭐 산업 성장이라고 할까요? 산업 성장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많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자가 느끼는 부가 그렇게 크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업에서 나한테 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분은 표로 국가와 기업이 커 나가는 동안 노동자들은 많이 크지를 못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뭐 제가 그걸 다 일일이 기억을 하고 뭐 도표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사실상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와 기업과 노동자는 전체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는 바로 우리 사회라는 틀 안에 빠질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고 회사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 돌아가면 좋지만 사실상 현재는 국가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노동자가 힘이 센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업이 거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비대해졌다. 이런 내용이 오늘 강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뭐 다른 데서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을 거예요. 이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쪽이 갑일까요? 쉽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갑이 되는 사람들은 기업이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수기 때문에 을일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회사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이더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기업이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주는 이것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겠죠. 이 노동을 제공하는데 그 노동의 양이 사실상 한국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빈곤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도표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저는 뭐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식이 별로 많지가 못하기 때문에 뭐 깊숙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요 색깔 들어간 요 부분만 조금 집중을 해보기 위해서 국가는 살짝 지워 볼게요. 국가는 살짝 지우고 기업하고 노동자는 우리 그냥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업하고 국민하고 사이에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을 하고 기업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준다. 기업도 만약에 100이라는 만큼의 성장을 보인다면 노동자도 100이라는 만큼의 성장을 보인다. 이런 구조라면 구조가 공평한 사회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 수치가 제가 책에서 봤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핸드폰이에요. 아이폰인데 중국 공장에 아이폰 제조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에서 요거를 아이폰을 한 대를 만들어서 판매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했을 때 100만 원이다 했을 때 이 100만 원 중에서 중국 근로자, 노동자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냐면 2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만 원. 그러면 나머지 98만 원은 누군가는 가져갔겠죠? 그 중에 이 98만 원 중에 36만 몇천 원이라고 하던데 거의 한 36만 원 이상을 자본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본이라고 그러면 어쨌거나 기업도 포함이 되겠죠. 기업에 돈을 댄 사람도 자본이고 기업도 자본이 되겠죠. 자, 2만 원하고 98만 원하고 2만 원 대 노동자가 2만 원. 기업 여기는 자본도 포함된다고 치고 여기서 36만 원을 가져간다고 쳐봐요. 이때 하는 말이 있겠죠. 돈이 돈을 번다고. 그럼 돈이 없으면 계속 2만 원 받고 살아야겠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대기업이 살아야 그 밑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삼성을 막 쥐고 흔든다고 그러면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할 만큼 뭐 그랬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기업이 흥하면 노동자의 월급도 올라가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 강의가 지금 사실상 매끄럽진 못한데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사회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회잖아요. 같이 잘 살아야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승자 독식,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전부 다 가지는 승자 독식, 그러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통입니다. 아빠 맞고 말 의자가 막. 자, 심통입니다. 심통은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마을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적 경제를 추구를 하는데 그 심통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나 자본이 여기는 노동이 되겠죠. 어떻게?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심통돔 이게 초기 버전인데요. 심통돔에는 이 안에 들어오는 구성원이 조금씩의 돈을 자기가 가진 조금씩의 돈을 모아서 이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일거리를 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이 각각이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홈이라고 해서 자기 집이란 말이죠. 자기 집값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심통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거라고요. 그 공동체에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노동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쨌거나 우리가 나중에 생기는 심통이라는 사회에서 사용자이면서 노동도 할 테니까 노동자도 되겠죠. 심통이 돈을 100원을 벌면 이 사용자니까 100원 버는 거겠죠. 노동자이니까 100원 버는 거겠죠. 사용자로 50원 벌고 노동자로 50원을 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개념은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일거리를 자기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가 노동자가 되는 구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심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저하고 이제 생각이 같아져서 나도 저 심통에 들어가야 되겠다, 절절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도 구성원으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월급하고 심통에서 받게 되는 월급하고를 약간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근무 그러니까 직무라고 그러죠. 다른 직무 직렬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했었던 저기만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시설 관리 업무를 했었고요. 급여가 한 달에 세금을 떼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때 근무하는 시간이 우리 보통 근로계약 썼을 때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209시간. 쉽게 계산했을 때 209시간 200시간 잡고 200만 원이면 1시간에 만 원이죠. 1시간에 만 원.
한 시간에 10,000원 하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죠? 최저시급. 저는 심통클럽 책에다가도 적어놨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공적인 업무를 가진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하게 되는 더름이 분들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공동식당에서 뭐 삼시세끼 식사를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제가 지금 회사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하는 이거나 최저시급이거나 그닥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회사에서 나가서 이 시간에 이만큼의 돈을 벌면 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 교통비가 추가가 되겠죠. 십통돔에서는 교통비가 필요 없어요. 밥도 십통돔에서 준다고요. 어찌 보면 십통돔에서 최저시급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던 이 금액보다는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200만 원이 아니라 300, 400, 500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최저시급에. 근데 이 최저시급이라는 거는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심통돔 안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더름이 분들의 최저시급인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무슨 뭐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뭐 그런 저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이 있으시면 이 심통돔 안에 가서 자기 기술 살려서 일을 하셔도 돼요. 말씀드렸어요, 전번에. 심통돔 안에는 땅이 10만 평이고요. 인구가 3,000명이 살 거예요. 어? 3,000명 사는 10만 평 되는 건물 안에 약 사시면 약국을 하시면 되고요. 뭐 변호사시면 그 안에서도 뭐 법적인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재단 관련돼서 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직업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직업 없이 무슨 자영업을 하셨다 하면 자영업 하시는데 이 정도 3,000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본인들 가게가 생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금 여러분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회사를 다닌다든가 장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심통돔 안에서도 커버가 가능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똑같이 노동을 하는 거고요.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혜택을 더 받으시냐? 그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가족들하고 요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크기는 하지만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겠죠. 첫 번째 혜택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 나가시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회사가 도산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겠지만 그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평생 직장 제공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은퇴, 본인이 원해서 희망 은퇴할 때까지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보존해 준다고 했어요. 왜? 사용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런 현재 지금 제가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심통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갭을 가지고 내 수준이 더 떨어지는지 근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노동이라는 말을 했고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은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